뭐 그래봐야 뭐 다 자기가 자초한 거고 자기가 만든 건데 그 누구 원망하겠어. 중요한 거는 그 점수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126쪽에 챕터 7 분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사. 자, 분사는요. 자, 거기에 쭉 나와 있지만 분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분사를 영어로 파티스트라고 합니다. 자, 분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이게 분사의 영어예요. 근데 여기 파트라는 표현이죠. 파트. 동사의 일부분을 떼서 그걸 변형시킨다. 이래서 분사가 된 건데, 자, 그거는 좀 말장난이고, 어쨌든 분사는 하나의 동사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갖고 fall이라는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fall. 그죠? 자, fall은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fall은 자동사예요. 떨어지다. 자, 자동사 fall에 분사 두 가지 꼴이 있습니다. 자, fall이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는 당연히 falling이죠. 자동사 fall의 과거 분사는 fallen. 맞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거 falling 해석하면 뭐예요? 떨어지고 있는 중. 이거는 떨어짐이죠. 자동사는 수동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동사는 수동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과거 분사는 뭔데? 자, 자동사의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만을 강조합니다.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요. 이거는 완료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러한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타동사 한번 써볼게. 자, make라는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 make라는 동사는 역시 두 개의 분사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거는 ing를 붙이는 making이 있고, 두 번째 거는 made가 있죠. 자, making 해석하면 뭐예요? 이거 우리 대부분 만들고 있는으로 해석하죠. 근데 사실 만들고 있는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이런 의미가 더 세요. 얘가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made는 뭐야? 얘는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이 되죠. 만들어진. 자, 타동사의 현재 분사, 타동사의 현재 분사, 타동사의 과거 분사는 각각 그 포인트가 자동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타동사는 이 현재 분사가 진행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능동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포함한다는 거. 직접 만드는. 반면에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는 거의 없어요. 수동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간단하게 예문을 들어보면 a man making a bowl. 자, 그릇을 만드는 남자 이렇게 되죠. 그릇을 만들고 있는지 만드는 건지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man이 직접 make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걸 알려주는 거죠. 반면에 a bowl made by the man. 자,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bowl은, 자, 이쪽에 있는 이 made는, 자, 그 남자에 의해 만들어진 bowl 이렇게 되죠. 만들어진. 즉 얘는 만드는 거에 대상이 되었다는 거지, 뭐 의미적으로 완료된 그런 의미보다는 수동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분사도 우리는 보통 모든 책에서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타동사, 자동사를 좀 쪼개보면 살짝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6쪽 보세요. 126쪽에 현재 분사, 능동 진행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필기를 안 했으면 이거 하나 적어도 돼요. 자, 다 썼으면 그 다음에 분사의 용법 보겠습니다. 자, 분사의 용법 보겠습니다. 분사의 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보게 들어봐. 자, 분사는 쉽게 얘기해서 동사가 변신한 형용사라고 보면 됩니다. 동사가 변신한 형용사니요. 자, 형용사의 원래 두 가지 역할이 뭐지? 형용사는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죠. 자, 이게 원래 역할이고 두 번째가 뭐다? 두 번째가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보호 역할은 쉽게 얘기해서 수식어를 서술화시키면은 그러면은 그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잘생긴 남자죠. 잘생기다는 형용사가 남자를 꾸며주고 있지. 그러면 이거 명사 수식이 맞는데 이거를 남자가 잘생겼다 수식어를 그러니까 서술화시키면 그게 바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명사 수식 보호 역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뭔가 하면은 그 분사 구문의 역할을 해요. 분사 구문의 역할을 해서 동사를 부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명사 수식. 자, 명사 수식에서 우리가 좀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자, 런닝보이. 자, 런닝보이 하면은 아무리 바보라도 이 런닝이 여기 있는 보이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는 거. 이건 사실 초등학교 1학년도 압니다. 앞에서 꾸며주죠. 앞에서.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꾸며주는 말이 조금만 길어져도 뒤쪽으로 보내죠. Running over there. 자, 그건 왜 그러느냐? 얘 있잖아. 이 running이 혼자 오면 요거는 뭔가 하면은 현재 분사지. 현재 분사지. 현재 분사는 몇 단어? 한 단어. 말 그대로 현재 분사가 단어 수준일 때. 단어 수준일 때는 단어 수준에서 수식할 때는 앞에서 꾸며준다 이거야. 그런데 분사도 동사에서 시작했죠. 지난 시간에 동사는 뒤쪽에 끊임없이 뭔가를 품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주어 뒤에 뭐가 있지? 동사가 있고 이 동사에 알맞은 목적어, 보어, 수식어 여기 있는 얘네들은 결국 동사가 끌고 오는 거야. 즉 동사가 뒤에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품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동사적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 자, 마찬가지로 아무리 분사가 자기의 용도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run이라는 동사에 대한 궁금증을 뒤쪽에 뭔가가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면서 길어집니다. 그랬을 때 running over there 여기에 running over there 해서 단어가 몇 단어? 3개가 되어버리죠. 3개. 그러면 이건 뭐다? 이건 현재 분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 구죠. 현재 분사 구.
현재 분사구는 말 그대로 여기서 구 단위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 한 단어로 꾸밀 때는 앞에서 여기에 지금 몇 개의 단어들이 모였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려운 점이에요. 자, 이게 왜 어렵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는 명사 개념이 나오고 동사 개념이 나오면 그 동사 개념은 서술어라고 판단하는 본능이 있어요. 즉 여기에 있는 ing를 소년이 달린다 이러고 그냥 말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 근데 뒤에 반드시 본동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동사까지 분필들도 왜 있나? 자, 어쨌든요. 현재 분사는 앞에서, 현재 분사구는 뒤에서 꾸미는데, 자, 이 뒤에 동사가 또 나오면 나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뒤쪽에 동사가 또 나와. 그러면 여기서 멘붕이 되는 거죠. 수식어로 처리해야 될 내용들을 그거를 동사틱하게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당합니다. 이걸 유념해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broken window가 있고 그리고 the window broken by the wind가 있는데 이것도 좀 쓰면 자, 봐봐. 여기에 broken이라는 이 하나의 과거분사 이거는 형용사 비슷한 건데 broken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이렇게 앞에서 꾸며줍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broken은 뒤쪽에 수식어와 함께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얘는 이거는 과거분사고 얘는 과거분사 구가 되죠. 과거분사 구. 자 얘가 과거분사 구가 되면 더 문제는 심각해져. 왜 그런지 알아요? 과거분사는 이거는요 현재 분사보다 동사의 과거형하고 착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일단 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뭐 watche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동사의 과거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과거분사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동사 처리해가지고 문장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동사가 나와버리면 당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람에 의해 부셔진 창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of those invited 자 대명사를 수식할 때는 대명사 뒤에 위치한다. 자 원래 대명사가 수식을 안 받습니다. he라는 대명사 수식하는 거 본 적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대명사 중에 수식을 받는 애들이 있어. 자 그게 바로 뭐 something이나 those인데 자 거기에 있는 those 동그라미 자 거기에 those는요 자 기억해도 밑에다 써 사람들이야 이거 사람들 those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과거 분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invited 초대된 사람들 오브 중에서 이 소리입니다. 초대된 사람들 중에서 몇 명만이 파티에 갔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분사의 용법인데 자 서술적 용법이 있고 자, 주격 보어, 주격 보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나오는데 자 봅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자 이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원래 이거 설명 안 하는데 자 보통 자 he is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삐뽀삐뽀라 그랬지. 삐뽀삐뽀 그죠? 자 비동사 뒤쪽에 보어가 온다고 했고 자 이 러닝 있죠. 러닝이 현재 분사인 게 틀림없어요. 현재 분사는 동사가 변신한 형용사라고 했죠. 그래서 비동사 뒤쪽에 형용사가 오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러닝을 우리는
형용사로 봐서 보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리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비동사 뒤에 ing가 왔다고 해서 이게 형용사니까 이걸 보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얘는 절대로 보어가 됐으면 안 됩니다. 왜? 비동사라는 동사와 ing라는 이거는 하나의 계약을 맺었어.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얘는 시제 개념이지 절대로 보어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ing가 온다고 해서 이게 형용사라고 해서 삐뽀라고 해서 이걸 보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얘는 뭐다? 얘는 이 동사 하나 쓸 때냐 아니면 b 플러스 ing 쓸 때냐, 얘는 단순 시제냐 진행 시제냐, 시제에 관한 개념이지 여기에 있는 보어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ing 오는 것은 보어에서 제외. 현재 분사로 쓰이는 현재 분사가 비동사 더하기 ing를 갔을 때 그건 보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he came learning이죠. he came learning. 이 뜻이 뭐겠어? 그는 달리면서 왔다 이 소리죠. 달리면서 왔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비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고 그 뒤에 얘를 지금 보충 설명해주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보어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자 거기에 주격 보어 읽어보고, 자 목적격 보어 이거 우리 많이 했었는데 I saw him entering the room. 나는 그가 방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봤다. 나는 내 이름이 내 등 뒤에서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차피 비슷한 내용들인데 많이 봤던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좀 넘어갈게요. 거기에 전구 있지, 전구. 자, 그 전구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had him repair my car. I had him repair my car. 나는 그가 뭐 하도록? 내 차를 수리하도록 시켰다. 이 소리죠. 헤드 동그라미. 자, 그 뒤에 리페어 동그라미. 자, 헤드가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리고 뒤쪽에 보면 I got him to repair my car 있죠. got의 동그라미, to repair의 동그라미. 자, got에서 to repair로 이렇게 화살표를 날리세요. 지금 사역 동사는 동사 원형 쓰지만 get은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합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I had my car 동그라미. 자, 여기에 my car 밑에다가 사물이라고 씁니다. repaired죠.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3개를 칩니다. 차를 수리하는 게 아니고, 차가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수리하는 거죠. 차를 수리하다 말을 좀 바꾸면 차가 수리되는 거죠. 그랬을 때 I got my car repaired by him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거기에 got 동그라미. 사역 동사든 지각 동사든 무슨 동사든 수동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과거 분사가 온다는 거. 수동인 상황에서는 무조건 to 동사 원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수동인 상황이라는 게 확인만 되면 모조리 과거 분사로만 써야 된다는 거. 차가 수리되어지니까 I got my car repaired by him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동사였고 감정유발 동사에서 이게 상황이 감정유발 동사로 넘어가면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감정유발 동사는 많이 문제 풀어봤겠지만 사람이면 과거 분사고 사물이면 현재 분사예요. 자, 이거를 한번 보면
자, 볼게요. 자, 우리 감정 유발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 유발 동사. 자, 감정 유발 동사라는 말이 있는데, 자, 감정 그 자체는 절대로 동사가 아닙니다. 화가 난, 슬픈 이런 것들은 형용사지 동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을 동사화 시킬 때 기본적으로 뭐뭐 하게 하다. 누군가를 어떤 기분을 들도록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감정 유발 동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러면 자, A라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 얘가 서프라이즈 했어요. B 하면은 자,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서 놀란 거와 관련 있는 게 뭐죠? 얘지. 그렇죠? 너네가 봤을 때 얘는요, 얘일까요? 얘일까요? 그렇지. 서프라이즈 뜻이 뭐예요? 놀라게 하다예요. 자, 놀라게. 자, A가 B를 놀라게 했으면 놀란 놈은 뭐다? 얘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정을 유발했어요. 감정은 오로지 누구만이 느낄 수 있다?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유발 동사의 목적어는 무조건 사람이 와야 한다는 거. 감정 유발 동사의 목적어는 무조건 사람이 와야 한다는 거. 말을 바꾸면 사람이 주어가 되었을 때 자, 이 surprise가 be surprised가 되겠죠. be surprised가 될 텐데 과거 분사가 놀란 것은 사람이에요. 놀란 것은 사람입니다. 즉 과거 분사일 때는 사람과 연계가 되고 현재 분사일 때는 보통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영어에서는 이상하게 그렇게 잘 안 써요. 감정 유발 동사의 어떤 현재 분사와 연계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사물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감정 유발 동사는 사람이면 과거분사, 사물이면 현재 분사. 일단 이렇게 이걸 머리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분사구문인데, 자, 분사구문은 만드는 방법 쉽지.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 ing. 동사의 시제가 같을 때 앞설 때 같으면 그냥 ing 치고 앞설 때면 having 플러스 pp의 형태가 옵니다. 당연한 거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127쪽. 자, 분사구문의 종류인데 이거는 분사구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해석 방법에 관한 거예요. 1번은 자, 옆에서 뭐뭐 때문에, 2번은 뭐뭐 한다면, 3번은 뭐뭐 할 때, 4번은 뭐뭐 하면서, 5번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뭐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알지?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였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면, 한다니. 그렇게 공부했었죠.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의 어떤 종류에 있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이후에, 그리고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6가지의 경우의 수를 머리에 가지고 다니면서 상황마다 알맞게 해석을 집어넣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127쪽.
알맞게 해석을 잘 해내느냐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뭐 때문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 그리고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다 그리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안 상태에서 알맞게 그거를 대입해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독립분사구문은 뭔가 하면은 곧 있으면 3일절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있을 때 일본하고 이렇게 일제 강점기 때는 나라가 몇 개? 하나죠 하나. 왜? 우리나라가 일본 그 일장기를 달고 우리나라가 있었죠. 그지? 그런데 독립분사구문이란 말은 주절의 주어와 별개로 또 다른 주어가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As it was raining, I didn't go there. 자, 이 문장을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 ing죠. 자, 일단은 접속사는 아무 생각 없이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주어를 지울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왜?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같은 경우는 지워도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지우면 안 됩니다. 의미적으로 절대로 의미적으로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지 내용 자체를 왜곡하면은 그거는 분사구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하고 얘가 주어가 다르면 분사구문 못 만듭니까? 아니, 만들 수 있어. 분사구문은 어차피 이 내용을 압축해서 심플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달라? 그럴 때는 그냥 써.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비동사 그리고 이게 과거 시제니까 시제가 같을 경우 동사 원형 ing 그대로 하면 됩니다. It being rainy 이렇게 쓰면 돼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쓴 문장을 우리가 보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언뜻 보면 it being rainy 이런 게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뭐다라고 딱 나오냐? 굉장히 낯설어요. 굉장히 낯설고 이게 뭔가 싶어요. 특히나 이 내용하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칫덩어리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 둘 것은 우리 머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자, it being rainy. 자, 이 being이 나오면 그냥 만만한 비동사 하나 써놔. 자, 비가 와. 그리고 나는 거기 안 가. 자, 비가 오는 거하고 거기 안 가는 거하고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비 맞고 싶지 않고 춥고 싶지 않잖아. 비가 오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이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거를 상황에 알맞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분사구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한 목표죠. 자, 그리고 거기에 전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전구에 with라고 돼 있지. with. 자, with는 뭐뭐 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with는 뭐뭐 하면서인데 with a little wind blowing. 자, 바람이 조금 부는 차가운 아침이었다 이런 뜻이죠. with an eye bandaged 이건 뭐예요? 한쪽 눈을 가린 채로 뭐 애꾸눈 그 뭐냐 그거 한쪽 눈에 밴드를 붙인 채로 이런 식으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되는데 with도 많이 나오죠.
자, 5번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쉽게 얘기해서 수건데, 자, 비인칭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이거 간단하게 이거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Considering all things. 자, 이거는 보통 이 분사구문의 주어는 뒷문장 주어죠. 자, 여기서 그가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고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려할 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고려하더라도 그는 거기 가면 안 돼. 이 소리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뒷문장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에요. 즉 분사구문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주어 관계라든가 동사 관계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수거적으로 문장 앞에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주는 건데 딱 보면 느낌이 와요. Considering all things, 모든 걸 고려할 때, 그리고 general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frankly speaking, roughly speaking. 자, 이거 전부 다 솔직히 말해서, 엄격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충 말해서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때는 괜히 그 뒤에 있는 주어와 이 주어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judging from 밑줄 치고 별표 치고, granting that 밑줄 치고 별표 3개. granting that은 뭐뭐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숙제. 숙제는 132쪽까지 하겠습니다. 저번 숙제가 32쪽. 132쪽까지 넣었다고? 그러면 하나, 둘, 136쪽까지 하세요. 136쪽. 이론 설명하다가 진짜 다 하면서 예준이, 건구,